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가채점 데이터 분석과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25학년도 정식 컨설팅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국어 수학 가채점 데이터 분석 추가 내용과 인문계 학생들은 사탐만, 자연계 학생들은 과탐만 보시겠지만 교차 지원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탐, 과탐 전체적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는 처음 말씀드린 내용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이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수학은 미적분 일부 문제가 꽤 까다롭게 출제됐다고 해서 최상위권과 중상위권 학생들이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변별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상위권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지만 중상위권은 점수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잘 본 학생은 표점으로서의 이득을 많이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사탐, 과탐 모두 어렵게 출제됐다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의외로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정시 지원의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탐 선택자들 중에서 생활과 윤리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과목인데 생활과 윤리가 꽤 어렵게 출제됐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탐을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도 생원, 지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이 두 과목이 어렵게 출제됐다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투 과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계산 킬러 문제 때문에 꽤 어렵다고 여겨졌던 화학 1이 의외로 쉽게 출제됐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사탐과 과탐이 어렵게 출제가 됐다고 예상되고 있고 특히나 응시 인원이 가장 많은 과목이 어렵게 출제됐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탐구 과목에 응시한 학생들 중 최소 한 과목은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자칫 잘못하다 과탐 같은 경우는 두 과목 모두 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상위권들은 수학 미적분도 어려웠고 과탐도 어려웠기 때문에 표준 점수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반대로 어설픈 중상위권 학생들은 점수 하락폭이 꽤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가장 가슴이 아픈 수험생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쉽다고 했는데 저만 점수가 떨어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올해는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이 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차 지원을 했을 때 인문계를 지원했던 학생들이 수학에서 그다음에 탐구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이번에 정시 지원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과목 분석을 구체적으로 하고 난 후에 마지막 부분 대응 전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1, 작년, 재작년 문제는 다소 까다롭게 출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1등급 비율이 4.68%고 그 다음에 재작년보다 1등급 인원이 줄은 걸 통해서 작년에 다소 까다롭게 출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 사이트들은 1등급 컷 예상 점수를 47점을 보통 잡고 있습니다. 진학사는 1컷 예상 점수 47점에 표점 66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1점 떨어진 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 EBS 47점 66점 마찬가지 1점 떨어진 게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대성마이맥의 차이가 조금 더 나네요. 어쨌든 점수가 다소 하락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리는 작년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화학 1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1 작년, 재작년 마찬가지 까다롭게 출제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68, 67이고 4%에서 4.73%니까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갖춘 시험 문제였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화학원은 킬러 계산 문제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꺼려하거나 아니면 과목을 바꾸는 고민에 빠뜨리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부분 사이트들은 1컷 예상 점수를 50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학사 50점에 표점 66, 그 다음에 EBS 50점에 66, 그리고 대성말맹 50점에 65로 잡고 있어서 참 묘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원 올해는 쉽게 출제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생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학생이 응시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재작년에 다소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등급 비율이 4.94% 정도밖에 안 되죠. 올해 가채점 1등급 컷 예상 점수는 44에서 45점을 잡고 있습니다. 각 사이트가 예상한 표준 점수를 보면 진학사는 45점에 표점 66점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EBS는 45점에 66점. 근데 작년에는 1컷이 47점이었죠. 그 다음에 대성마이맥 44에 64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표준 점수는 비슷하거나 다소 좀 떨어진 감이 있긴 하지만 원점수 자체가 조금 떨어진 걸로 봐서는 학생 입장에서 쉽다라기보다는 다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또 많은 학생이 응시하는 과목 중에 하나는 지원도 살펴보면 재작년에 3년 전에는 좀 어렵게 출제됐고 재작년에는 다소 까다롭게 출제됐지만 작년에 쉽게 출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등급 비율이라든가 인원수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등급 예상 점수를 보면 42점이 제일 많죠. 원점수가 1컷이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진학사에서 42점에 67점. 표준 점수 2점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EBS 42점에 66점, 그 다음에 대성마맹 44에 67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도 많은 학생들이 응시해서 나름대로 점수나 등급을 좀 보장하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을 텐데 올해는 시험이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투과목인데 투과목이 요새 좀 유행 같은 게 부는 경우가 있었죠. 뭐냐면 투과목 같은 경우 공부를 덜 해도 등급 확보가 쉽기 때문에 조금 남는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해서 점수를 높이겠다 이런 전략으로 투를 고려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투 과목이 어렵게 돼서 만약에 최상위권이라면 나름대로 이득을 많이 보셨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좀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리 2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2 작년에 어려웠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올해 1컷 예상 점수는 45에서 46, 46이 우세하긴 합니다. 진학사 46에 69점 잡고 있습니다. 물론 2점 정도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게 낮은 점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EBS 46점에 71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대성마이맥 45에 69로 잡고 있어서 2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떨어졌다 손치더라도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화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투 마찬가지 작년에도 꽤 까다롭게 출제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1컷 사이트들이 예상하기는 44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학사 69점 표점, EBS 69점, 그 다음에 대성마이맥 70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처럼 까다롭게 출제됐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생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투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도 까다롭게 출시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번에 1컷 43점에서 44 사이를 잡고 있습니다. 진학사에서는 1컷 예상 점수 44에 68점, 그 다음에 EBS 43에 67점, 그 다음에 대성마이맥 45에 66점입니다. 물론 작년보다 표점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학생들에게도 여전히 생투도 까다롭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G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0점에 4.33% 비율.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번에 1컷 예상 점수는 44가 지배적이고 진학사 표준 점수를 보면 44에 71 올랐네요. 1점. 그 다음에 EBS 44에 70 동일합니다.
그 다음 대성마이맥 45에 68 다소 떨어졌다고 예상하긴 합니다만 마찬가지 G2도 어렵게 출제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총평과 대응 전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어렵다고 예상되는 과목이 생원, 지원, 투 과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수학 미적분 일부 문제가 어렵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원하고 지원은 과목 특성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원 G2를 동시에 고른 친구들도 많을 거고 생원 하나랑 나머지 과탐 또 요새 사탐 고르는 친구도 있죠. 또 지원하고 나머지 과탐 이렇게 고르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주요 과목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애매한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은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응시 인원 접수상으로는 응시생이 9.6%가 응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중간에 퇴실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통계 자료를 또 봐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9.6%가 응시를 했고 화원은 킬러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았었지만 이번에는 쉽게 출제된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원 지원을 선택한 친구는 두 과목이 다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생원 지원을 보통 한 과목 정도는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한 과목 정도는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원, 지원, 미적분 문제가 나름대로 까다롭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과목을 고르고 최상위권 점수를 얻은 학생이라면 물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쉽게 출제됐다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표준 점수상으로 이득은 꽤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생원, 지원, 미적분을 선택해서 점수를 잘 받았다. 그러면 안전카드 하나 정도 잡으시고 공격적으로 지원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능 때는 보통 아무리 시험이 쉽게 출제했다고 해서 본인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즉 애매한 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하고 수학이 그냥 평균적이다. 그렇다면 의외로 탐구 성적에 따라 지원 전략을 구성하는 게 대단히 필요해 보입니다. 생원, 지원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선택한다. 그러면 둘 다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 하나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 수학이 평균적이다 성적이 그러면 탐구 성적에 따라 전략을 구성하셔야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탐구를 잘 봤다. 그럼 반영 비율도 탐구가 높고 과목 수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게 좋고 만약에 탐구를 잘 못 봤다. 그럼 뻔한 얘기지만 반영 비율이 작은데 그리고 과목 수는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을 고르는 게 전략적으로 짜야 될 내용일 겁니다. 거기에 100분위가 유리하냐 표준 점수 또는 변환 표준 점수가 유리할 거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건데 이건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정시할 때 진학사를 구매하셔야 될 건데 소위 말하는 온라인 정시 합격 예측표가 이거를 계산해줘서 여러분에게 지원 후보 대학으로 제시해 줄 겁니다. 물론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편하기는 하지만 왜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유는 알고 활용을 하셔야 그 효과가 높다는 점도 강조를 드리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심할 건 뭐냐면 만약에 실제로 내가 탐구 과목이 떨어졌다. 그러면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을 찾아서 지원하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게 우리만의 전략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진학사 같은 걸 쓰면 유리한 대학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전략을 짤 겁니다. 따라서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은 올해 경쟁률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탐구 한 과목짜리 대학을 정시 지원할 땐 제발 부탁이지만 지원을 하시더라도 나 여기 100% 합격할 거야 라는 안전지원 대학 개념으로 지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합격 기준보단 다소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점수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참고로 사탐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사탐도 은근슬쩍 이번에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점수가 애매한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을 고려하셔서 대학 네임밸류를 높이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 대학교 네임밸류를 높이는 전략으로 교차 지원하실 때 제발 부탁이지만 인문계 상경계열로 하지 마시고
왜냐? 인문계 상경계열은 결국 인기 학과이기 때문에 인문계 상위권이나 또는 자연계에서 넘어간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선호하겠죠. 그거보다는 대학교 네임밸류를 높인다는 컨셉에 철저하게 수용하셔서 일단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학계열처럼 점수가 낮지만 인원수가 많은 학과를 뽑아서 지원을 하시고 합격을 하신 다음에 학고를 맞더라도 2월 달부터 재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연계 공과대학 또는 인기 있는 학과로 복수 전공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문계 상경계열 합격하고 공과대 복수 전공을 한다?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이론상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희대, 성균관대, 한국외대가 애매한 대학일 겁니다. 이유는 알고 계시죠? 문과 이과가 분리된 분리 캠퍼스이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 이론상 가능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시간 거리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애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도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식 컨설팅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5학년도 판세 분석이라는 동영상을 꼭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 동영상 꼭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입시에서도 좋은 성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